당신은 상위 몇 퍼센트? 전국 자산 순위 충격 실태. 서론. 나는 그래도 중산층쯤 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도 했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워놨고, 그런데 막상 통계를 보면 현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 자산이 얼마나 있어요? 불안하지 않은 건지, 나의 현재 위치는 도대체 어디쯤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전국 자산 순위 커트라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한 위치와 실제 위치가 너무 달랐거든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실태를 이야기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먼저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자산 순위 커트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퇴직금 예상치 등 포함한 순자산 기준. 순위 가구 순자산 기준. 상위 10%약 11억 원 이상. 상위 30%약 5억 원 이상. 상위 50%약 3억 원 내외. 하위 50% 3억 원 미만. 하위 30% 1억 원도 안 되는 경우. 생각보다 상위 10% 진입 기준이 높죠?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값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자산 순위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든 은퇴 후 삶은 안정적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상위권이어도 준비 없으면 불안하고 하위권이어도 전략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즉, 금액보다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사례 1 상위 10%였지만 은퇴 후 불안에 시달린 60대 어씨. 어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순자산이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여유 있어 보였죠. 그런데 퇴직 후 두 아들의 유학비용, 결혼 자금, 부모 병원비까지 쏟아붓고 나니 5년 만에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정 수입이 없다는 불안감이었어요. 돈이 있어도 들어오는 게 없으면 이렇게 불안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몸소 느낀 거죠. 결국 어씨는 자산 일부를 월세용 상가로 바꾸고 본인도 일주일에 2번 자문 컨설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은 줄었지만 마음의 여유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사례 2억 자산으로도 은퇴가 행복했던 비부부. 비부부는 맞벌이였지만 큰 자산은 없었습니다. 퇴직 당시 가진 돈은 총 2억 원 정도. 아이들 결혼은 끝났고 서울 아파트는 미련 없이 정리하고 충청도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전세로 옮기고 남은 자산으로는 매월 70만 원의 배당 수익을 만들었죠. 그리고 아내는 공방을 열고 남편은 주 3회 문화센터 강사를 하며 소일거리 수입을 만듭니다. 두 분 다 말하길 큰돈 없어도 소비를 줄이고 활동을 늘리면 행복은 커진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핵심은 돈보다 생활 설계였습니다. 사례 3집 한 채에 올인한 C씨의 은퇴 후 후회. C씨는 3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서울의 16평짜리 아파트가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5억은 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생활비를 충당할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담보로 연금형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는 늘 빠듯했어요. 아프면 병원 가기도 부담됐죠. 가장 후회한 건 이거였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니 매일 돈 걱정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다는 것. 그 이후 그는 늦었지만 경비 자격증을 따고 월 100만 원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롭다며 웃었죠. 결론. 여러분, 자산 순위는 참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숫자보다 은퇴 후 살아가는 방식과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상위 10%라도 계획 없으면 불안합니다. 중간 수준이라도 소비 줄이고 활동 늘리면 행복합니다. 집만 믿고 있다간 자산이 묶여 삶의 여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나의 자산 점검, 소비 습관 재정비, 작더라도 지속 가능한 수익 설계.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몇 %일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산으로 나는 어떤 삶을 설계할 수 있을까? 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충분히 멋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은 상위 몇 %?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상위 몇 %일까? 라는 질문에 매달리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자산으로 어떻게 살 건데? 현실은요, 10억이 있어도 계획이 없으면 불안하고 2억이어도 플랜이 확실하면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누구나 실천 가능한 은퇴 후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전략 1.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은퇴 후 자산이 있어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작더라도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이에요. 월세 받을 수 있는 소형 부동산, 배당 ETF나 우량주 투자로 월 배당금 만들기, 작은 온라인 쇼핑몰, 강의 플랫폼 운영, 본인의 취미나 기술을 활용한 소일거리 수입.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고정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 수입이 1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랑 합쳐 웬만한 생활은 충분해요. 전략 2. 소비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나 돈 그렇게 안 쓰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가계부를 적어보면 매월 외식, 쇼핑, 과도한 차량 유지비 등으로 새는 돈이 적지 않아요. 특히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이 젊을 때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야 균형이 맞아요. 지금부터라도 소비의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꼭 필요한 소비 vs 습관적인 소비. 대체 가능한 항목은 없는지. 취미나 여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이런 점검만으로도 매달 2,030만 원 절약이 가능해요. 이 돈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절약은 곧 수익이란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전략 3. 자산 규모보다 삶의 재설계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가진 자산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건지 정하는 것. 많은 분들이 자산은 있지만 삶의 그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도시 vs 시골, 전세 vs 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 봉사, 아르바이트, 동호회. 매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걸 스스로 정해놓으면 불안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상위 몇 %냐는 참고일 뿐 삶의 질은 따로 움직입니다. 고정 수입 확보, 소비 체질 개선, 삶의 재설계. 이 3가지만 준비하면 자산이 많든 적든 훨씬 든든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60대, 70대에도 두 번째 인생을 활짝 피워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